제이야, 공부 좀 하자. 자, 미국 한번 보자고. 역시 눈에 띄는 점이 있지. C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 미국은 소비국가라는 말이 있잖아.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거지. 이거는 순수출도 같이 봐야 하는데 순수출이 마이너스지. 얘네는 1970년대부터 만성적으로 무역 적자 국가였어. 그 이유가 뭘까? 계속 수입만 하고 있는데 미국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생존의 이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달러가 기축통화여서 그래. 이런 말이 있잖아. 채권이 미국 최고의 수출품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사고 싶은 게 있다면 그냥 지폐에다가 그림 찍어서 주면 돼.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야. 이건 들어봤을 거야. 한국,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의 달러 보유액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게 달러를 계속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신흥국은 1990년대에 이미 한번 맛을 봤어. 얼마나 달러가 소중한지. 우리나라도 맛을 봤잖아. 금모기 기억하지? 나는 아직도 생생한데 왜 금을 모았겠어? 원화를 모은 게 아니라. 밖에서는 우리 원화 쳐주지도 않아. 그래서 달러 대신 금이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니까 돌반지를 모아서 판 거야. 학습 효과가 생긴 거지. 그래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를 대비해서 달러를 비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거야. 신흥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비축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직접 사? 누가 원화를 달러로 바꿔주겠어? 한두 푼도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은 무역에서 흑자를 내면 돼. 흑자라는 것은 정산을 끝냈을 때 달러가 남는다는 거잖아. 그렇게 열심히 달러를 신흥국들은 비축해야만 했다고. 그래서 수출 중심으로 가야만 했다고. 그런데 미국은 달러를 비축할 필요가 있을까? 달러 발행 국가인데? 그러니까 이미 국가 내에서 달러를 쓰고 있고 차고 넘치게 나만 아는 게 달러야. 모자라면 찍으면 된다고. 무역 흑자를 통해서 달러를 비축할 필요가 없다고. 다시 말해서 무역 적자를 정산할 필요가 없다. 사실 이렇게 달러를 찍어내기만 하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 경제 희소성의 원칙 뭐야? 달러의 발행량이 늘면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 근데 미국은 걱정 안 해. 왜냐면 달러 가치가 하락했을 때 오히려 피해보는 국가가 누구겠어? 누구야? 우리같이 달러를 열혈적으로 비축해놓은 국가들. 고스란히 그 빚을 신흥국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이게 중국에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즘에 중국이 조용하게 금을 사들이고 있어. 어쨌든 미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편안하게 달러를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 트럼프는 이 만성적인 적자를 없애고 싶어 하거든. 교육이라는 게 제로섬 싸움이라고 얘기했지. 누군가 수출 많이 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수입을 많이 하게 되는 구조. 그런데 전 세계의 4분의 1 정도 되는 경제 규모를 가진 미국이 수입만 하다가 갑자기 수출을 더 많이 하겠다고 우기면 기존에 수출을 더 많이 했던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야 할 문제지. 미중 무역전쟁은 나중에 살펴볼 거니까 여기서 다 하진 않겠지만 이것만 이야기할게. 미국이 적자를 해소해버리면 생길 수 있는 딜레마가 있는데 이를 트리핀 딜레마, 일명 유동성 딜레마라고 해. 여기서 트리핀은 이 문제를 처음 언급한 미국 예일대 교수 이름에서 따온 거야. 자, 미국의 달러가 준비통화로서 전 세계에서 쓰이면 어떻게 돼야 할까? 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달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야, 우리가 네팔과 교육을 하고 싶어 해. 네팔이 한국 원화 가져다 뭐 할 거야? 그 원화 가져다가 금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달러로만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네팔 입장에서도 국내에서 쓰지 못하는 원화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 즉 공통적으로 약속된 통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달러란 거지. 그렇다면 미국이 어떻게 이 달러를 각 나라에 공급하겠어? 달러를 그냥 공짜로 뿌려? 그렇게 뿌릴 수는 없으니까 교육을 할 때 상대 국가에서 무엇을 받아? 원화를 받는 게 아니라 물건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달러를 주면 되잖아. 즉 수입을 많이 하면은 달러를 더 많이 풀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 상대 국가는 달러를 비축할 수 있게 되고 그 달러를 가지고 다른 나라랑 교육을 하게 되는 거지. 정리하자. 이렇게 준비통화가 국제 경기에서 원활히 쓰이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준비통화 발행국이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당연한 이치거든. 근데 이렇게 막 찍다 보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면 한국이 이 달러 가지고 싶어 할까? 갖다 버리겠지. 그러니까 이제 국제통화로서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거야. 신뢰도 자체가 떨어져서 달러가 붕괴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반대로 무역 흑자를 보면 어떻게 될까? 이건 뭐 달러를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 달러를 계속 줘야 되는데 공급해야 되는데 흑자를 낸다는 거는 달러를 걷어들인다는 거거든. 그럼 결국 국제통화 안 하겠다는 거야. 이것도 물론 달러가 붕괴될 수도 있어. 왜? 달러 가치가 치솟거든.
이거 좀 더 나중에 얘기할게. 자,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한다. 미국 입장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보겠다는 것은 유동성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이고, 유동성이 떨어지면 달러는 어떻게 될까? 시장에서는 아직도 수요가 높다고 가정한다면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 올라가니까 달러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달러 가치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 어떻게 돼? 잃게 되는 거야. 누가 비싼 미제를 쓰겠어. 또 다른 딜레마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거 트럼프가 모를 것 같아? 알고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의 흑심은 흑자 전환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거야. 적자를 정말 해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 부분 이쯤에 두고 중국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자, 제이야.